윤희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혼자서 외출을 했다.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오랜만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자신이 놓쳤던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자신이 원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놓쳐온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꿈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보니 이번에는 변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다. 지은 씨, 어머니와 형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귀하의 사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지은은 잠시 놀라움과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가족이 자신을 고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가족의 압박이 이젠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려 한다는 사실에 지은은 갑작스러운 배신감과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은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곧바로 모든 대응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법적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선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들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나는 내 삶을 지킬 거야. 다음 날, 지은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가족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압박을 가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법적 서류를 제출하며 지은의 사업을 빼앗으려 했고, 그녀가 그동안 만든 모든 것들을 무효화하려 했다. 지은은 그 순간 가족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싸움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다. 가족의 변호사들은 매우 교묘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그들은 지은을 압박하며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지은은 냉철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그들의 거짓 주장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이미 가족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 싸움은 몇 주간 지속되었고 지은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법정에서의 전투가 끝난 후 그녀는 더 이상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적이 되었고 지은은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젠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지은은 여러 번 자문을 구했다.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일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확신을 가졌다. 네,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끝나고 지은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압박을 뛰어넘어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했다. 지은은 법정에서의 싸움을 끝낸 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동안의 고통과 압박이 그녀를 짓누른 채로 있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졌고 더 이상 그녀를 억제할 어떤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우는 그 후에도 여전히 많은 것을 잃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공허함이 있었다. 그녀는 고요한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이었을까? 여러 번 자문을 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분명 쉽지 않았고 그 대가로 잃은 것들도 많았다. 가족, 친척,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은 모두 그녀의 손을 떠났다. 그들이 그녀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들, 그들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는 이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을 지킬 거야.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 그녀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지우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일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이제는 자신의 사업을 다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동안 법적 다툼과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잠시 멈춰있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자신을 다시 채우기로 결심했다. 이날, 지은은 회의실에서 팀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끌어왔던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해요. 우리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지은은 팀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팀원들은 그녀의 리더십에 따라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요구에 시달리거나 그들이 그녀에게 던진 기대에 짓눌리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회의 중에도 모든 결정에서 자신감을 보였고 팀원들은 그녀를 믿고 따라갔다. 그녀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낸 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길을 확립해 나갔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지우는 가끔씩 가족이 떠올랐다. 어머니와 형, 그리고 그들이 남긴 상처들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감정은 한동안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야 해.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맞출 수는 없어. 그녀는 점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가족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신뢰를 쌓으며 그녀는 점점 더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우는 자신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갔다. 어느 날 지우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일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던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그들은 지은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며 지지해 주었다. 너 진짜 강해졌구나.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지만 지금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의 친구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자신에게서 벗어났고 앞으로의 자신이 더 기대되었다. 그날 밤 지우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확고했다. 네, 맞았다.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야 해.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 길이 고독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이었다. 그동안의 갈등과 싸움은 이제 끝났고 지우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맞서 싸운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에게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가 겪어야 했던 감정의 상처들이 얼마나 깊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그녀의 힘이 되었고 과거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지우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우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나만을 위해 살 거야.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윤희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혼자서 외출을 했다.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오랜만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자신이 놓쳤던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자신이 원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놓쳐온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꿈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보니 이번에는 변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다. 지은 씨, 어머니와 형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귀하의 사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지은은 잠시 놀라움과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가족이 자신을 고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가족의 압박이 이젠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려 한다는 사실에 지은은 갑작스러운 배신감과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은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곧바로 모든 대응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법적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선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들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나는 내 삶을 지킬 거야. 다음 날, 지은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가족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압박을 가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법적 서류를 제출하며 지은의 사업을 빼앗으려 했고, 그녀가 그동안 만든 모든 것들을 무효화하려 했다. 지은은 그 순간 가족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싸움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다. 가족의 변호사들은 매우 교묘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그들은 지은을 압박하며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지은은 냉철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그들의 거짓 주장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이미 가족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 싸움은 몇 주간 지속되었고 지은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법정에서의 전투가 끝난 후 그녀는 더 이상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적이 되었고 지우는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젠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지우는 여러 번 자문을 구했다.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일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확신을 가졌다. 네,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끝나고 지우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압박을 뛰어넘어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했다. 지우는 법정에서의 싸움을 끝낸 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동안의 고통과 압박이 그녀를 짓누른 채로 있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졌고, 더 이상 그녀를 억제할 어떤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우는 그 후에도 여전히 많은 것을 잃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공허함이 있었다. 그녀는 고요한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이었을까? 여러 번 자문을 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분명 쉽지 않았고, 그 대가로 잃은 것들도 많았다. 가족, 친척,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은 모두 그녀의 손을 떠났다. 그들이 그녀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들, 그들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는 이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을 지킬 거야.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 그녀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지우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일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이제는 자신의 사업을 다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동안 법적 다툼과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잠시 멈춰있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자신을 다시 채우기로 결심했다. 이날, 지은은 회의실에서 팀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끌어왔던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해요. 우리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지우는 팀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팀원들은 그녀의 리더십에 따라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요구에 시달리거나 그들이 그녀에게 던진 기대에 짓눌리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회의 중에도 모든 결정에서 자신감을 보였고 팀원들은 그녀를 믿고 따라갔다. 그녀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낸 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길을 확립해 나갔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지우는 가끔씩 가족이 떠올랐다. 어머니와 형, 그리고 그들이 남긴 상처들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감정은 한동안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야 해.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맞출 수는 없어. 그녀는 점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가족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신뢰를 쌓으며 그녀는 점점 더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우는 자신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갔다. 어느 날 지우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일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던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그들은 지은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며 지지해 주었다. 너 진짜 강해졌구나.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지만 지금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의 친구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자신에게서 벗어났고 앞으로의 자신이 더 기대되었다. 그날 밤, 지우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확고했다.
네, 맞았다.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야 해.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 길이 고독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이었다. 그동안의 갈등과 싸움은 이제 끝났고 지우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맞서 싸운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에게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가 겪어야 했던 감정의 상처들이 얼마나 깊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그녀의 힘이 되었고, 과거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지우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우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나만을 위해 살 거야.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재현은 갑자기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조금 피곤해 보였다. 또 무슨 얘기야? 우리 관계에 대해요. 미영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내가 지금 이 결혼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재현은 잠시 미영을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경계가 섞인 듯 했지만 결국 그는 자리에 앉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기해봐. 미영은 그의 대답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지금 너무 외로워요. 재현 씨,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저 의무적으로 함께 있는 것 같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재현은 당황한 듯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잘 지낸다고요? 나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상처받을 때, 당신은 언제나 그런 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럴 나이니까라며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리영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분노를 숨길 수 없었다. 재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일순간 어두워졌고 그는 손끝을 쥐고 있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하지만 미영아,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했어. 내가 힘든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말로 나는 항상 내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너는 항상 나를 혼자 두고 그냥 지나쳤어.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미영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재현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 침묵 속에서 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혼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결코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그가 그녀에게 보여주는 애정은 한정적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아팠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재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그리고 너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 했어야 했어? 미영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여전히 혼자라고 느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재현은 마침내 물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줘. 미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정말로 그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고백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내 고통을 같이 느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해요. 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내 말이 맞아? 내가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해야 했어?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 후에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가 정말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그가 내면에서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까? 미영은 그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 노력해 볼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 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미영은 마침내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현은 미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날 이후 미영은 다시 한번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재현과의 대화는 일단 해결된 듯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과연 그는 언제까지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미영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들의 반응이 어찌 되었든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감정을 눌러두지 않기로 했다. 미영은 잠시 후 현수에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풀어내고 현수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영은 점점 더 가족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갈등의 해결이 단순히 대화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미영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 결단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길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미영은 재현과의 대화를 마친 후 마음속에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재현은 더 이상 그녀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미영은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약속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도 강해져야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과연 그녀는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미영은 재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그에게 묵묵히 말했다. 재현 씨, 오늘은 현수와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다 같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해. 미영은 그런 재현의 모습을 보고 그가 정말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 감정은 단지 그의 말이 아닌 그의 행동에서 실천으로 보여져야만 했다. 미영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현수를 다시 한번 마주할 준비를 했다. 미영은 현수를 불러 소파에 앉혔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에 대해 묻고 싶었다.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를 덮어두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미영은 반드시 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 현수야, 우리가 이렇게 앉은 이유는 단지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싶어. 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미영씨, 내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그렇게 행동한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미영은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과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현수야.
나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알고 싶어. 현수는 잠시 깊은 숨을 쉬고 눈을 뜬 채 말을 꺼냈다. 저는 그때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를 강요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된 일인 줄 몰랐어요. 미영은 그 말을 듣고 그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여전히 실망감을 느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어. 장례식이라는 건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고인의 삶을 존중하는 자리니까.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영의 말을 받아들였다. 네, 알겠어요. 이제야 그게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미영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느꼈다. 그러나 그날 밤, 미영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녀는 현수와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재현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그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떠나지 않았다. 미영은 그 모든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미영은 재현과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재현 씨, 오늘 현수와 대화하고 나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재현은 미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영아, 나도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이제 서로 너무 멀어졌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문제야. 재현 씨, 우리는 그렇게 멀어진 사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단지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아, 내가 더 노력할게. 너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 하겠다. 나는 정말로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그걸 이제 알았어. 미영은 그 말에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 끝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 곁에 있어줘요. 나도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요. 재현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미영을 바라보았다. 알겠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날 밤, 미영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솔직한 대화와 이해가 필요했다. 그리고 미영은 이제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리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미영은 재현과 현수에게 다시 한번 각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자고 말했다.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었지만 미영은 이제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진심으로 변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다가오는 미래를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미영은 그날 이후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의 갈등과 고통 속에서 그녀는 무엇보다도 솔직함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미영은 현수와 재현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다가가기로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미영은 재현과 현수를 다 같이 부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자.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어. 재현은 잠시 말없이 미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영아.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도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도 그날 장례식에서의 일이 마음에 걸렸고 미영이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영의 말투는 그에게 다가가려는 의도가 분명히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미안해요. 미영 씨,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미영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현수의 후회가 진심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수야, 그때 너가 혼란스러웠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 순간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더라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니?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고 그 전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영은 그의 사과와 반성에 조금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 현수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었지만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미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알겠어. 너가 지금 그런 마음을 표현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 그리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현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미영 씨,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할게요. 그 말을 듣고 미영은 그가 조금 더 나아졌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만큼 재현과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재현에게 고통을 토로하며 그가 자신을 이해하려 애써주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그가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영은 이번 기회에 재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다. 재현 씨, 미영은 고개를 들고 재현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져야 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단지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재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영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뭔가 결단을 내리려는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미영아, 나도 너의 고통을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영은 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나를 더 신경 써주고 내가 힘들 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간절했어요. 재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미영아.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지 못한 게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이해하려고 더 노력할게. 미영은 재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그녀는 그가 말뿐인 약속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지 그의 진심이었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곁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나는 당신과 함께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싶어.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 미영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은 미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너 말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도록 할 거야. 미영은 그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우리 진심으로 시작해볼까? 그날 밤, 미영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재현과 현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미영은 결코 혼자서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가족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길을 택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잠시 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함께, 그리고 진심으로. 미영은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가족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된 것이었다.